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요즘 연 3일간 미국 증시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늘까지 3일째 하락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47% 하락했습니다. 32,909. 나스닥은 12,381, 어제와 똑같아요. 그런데 소수점 0.27 퍼센트가 아니라 포인트 차이 납니다. 어제 12,381.57, 오늘은 12,381.30. 아주 미세할 정도죠. 어제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또 S&P 500 0.22% 하락을 해서 4,128. 다우, 나스닥, S&P 500은 연 3일째 하락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크게 하락했었죠. 2.78% 하락을 했었고 또 어제는 3.72%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0.74% 다시 상승을 해서 2,864. 빅테크주들 봅니다. 애플 0.2% 하락했습니다. 167달러입니다. 173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또 아마존만 0.3% 정도 상승을 하고 빅테크주들, 대형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차주들을 보면 테슬라가 2.26% 상승해서 889, 완전 자율주행 옵션 가격을 올렸죠.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올렸습니다. 오늘 2.26% 상승하고 또 3대1 액면 분할 아마 내일부터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주들이 약세예요. 그런데 특히 샤오펑 매출은 전분기와 비슷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급감을 했습니다. 오늘 10.81% 폭락을 했어요. 니오는 9월 27일 예정입니다. 근데 주당 순이익이 아직도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리오토, 샤오펑 보면 아직 이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태예요. 리오토도 8월 15일 발표를 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그동안은 약간 플러스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반전이 됐거든요. 또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 있죠? 우리가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실적 발표 중이에요. 오늘은 세계 1등 배터리 생산 기업 알고 계시죠? CATL 또 써너다가 발표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BYD, 다음 주 화요일은 감풍 리튬, 수요일은 텐치 리튬 발표 예정이에요. 지금 차이나 전기차 보면 8월 10일 15,85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16,970원, 17,000원 직전입니다. 2주 만에 현재 7% 상승 중입니다. 또 앞으로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증시는, 주가는. 앞으로 16,000원대에서 더 떨어져서 15,000원대까지 떨어진다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아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미래를 보면 정말로 괜찮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반도체주 0.86% 상승을 했습니다. 171달러입니다. 퀄컴, AMD, 마이크론 다들 0.3에서 0.7% 정도 하락을 하고 그 외에 대부분은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보면 메모리 반도체 국내 종목 중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투자하셨죠? 삼성전자. 우리도 최근 조회 종목들 중에 개별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1등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메모리 반도체. 또 2등이 SK하이닉스. 세계 1, 2등이에요. 그 다음에 3등이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를 보면 연중으로 보면 마이크론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40%. 삼성전자가 가장 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5%.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7%. 그런데 이것을 5년 결과로 보면 삼성전자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마이크론이 무려 3배나 차이 나요. 마이크론이 5년간으로 보면 91% 상승. 삼성전자는 26%, SK하이닉스가 37%. 이렇게 5년간 상승률은 마이크론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약 3배 정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D램 시장, 메모리 반도체 이 점유율을 보면 삼성, SK, 마이크론 세 회사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43.6%, SK 하이닉스가 27.7%, 마이크론이 22.8%. 그래서 세 기업을 다 합하면 94.1%가 나와요. 그러니 세계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은 이 세 회사가 다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46%, SK 하이닉스 24%. 그러면은 70% 아닙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간 메모리 반도체 70%를 우리 삼성과 SK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1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보면 1.5% 하락했죠? 59,100원. 외국인이 지금 3일째 매도 중이고 기관이 5일째 매도 중인데 기관의 매도량이 좀 큽니다. 미국의 증시 보면 반등과 하락을 오가면서 아주 좁은 폭에서 움직였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9월에도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증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가능성을 이 가격에 반영해서 2달 동안 계속 상승을 해왔었는데 오는 26일 예정된 이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파월 의장이 이 같은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한 호재나 악재는 없었지만 투자자들은 그동안의 가파른 주식시장 이 오름세에 따른 피로감과 또 25일부터 시작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잭슨홀 이 컨퍼런스에 대한 부담 등으로 현재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할 가능성이 50%가 넘었어요.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5% 인상할 가능성이 45%에서 47.5%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또 0.75% 인상할 가능성은 52.5%예요. 55%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현재 0.5% 인상 그 가능성을 47.5%로 보고 0.75% 인상 그것을 52.5%로 봐요. 그래서 47.5%대 52.5%로 0.75%를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우세한 상태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점점 커지고 있죠.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로화 달러 대비 20년 만에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커지면서 유럽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 투자 이 위원회 책임자예요. 리사 셀러시라고 분석 노트에서 주식시장이 아직 더 하강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7월 신규 주택 판매 51만 1000건, 전월 대비 12.6%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예상치가 57만 5천 건이었거든요. 이거보다 6만 건 이상 10% 넘게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 2016년 1월 이후 현재 최저 수준입니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매관리자 지수 있어요. PMI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이달 제조업 PMI는 예상치 51.8보다 0.5 낮은 51.3 기록했습니다. 또 서비스업 PMI는 27개월 이래 가장 낮아요. 44.1. 예상치가 49.8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27개월 만에 최저로 이 수치는 50을 밑돌아서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이 출하 정도, 또 지불 가격, 고용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50을 넘으면 확장, 50 이하일 경우는 위축 이런 국면이라는 의미거든요. 유가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가능성에 상승을 했습니다.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장보다 3.6% 상승을 해서 배럴당 90달러 아래여서 지금 다시 90, 91, 92, 93.6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3일 동안의 나스닥 S&P 500는 계속
S&P 500 계속 하락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틀 동안 크게 하락했다가 오늘은 다시 3일째는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